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 최우혁입니다. 지금부터 쿠팡 전 직원에 의한 정보통신망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4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법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경찰청은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타 관련 부처들도 소관 이슈들에 대해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침해 사고이며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하고 2025년 11월 30일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 현황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한 잣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명확한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쿠팡은 25년 11월 16일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의심 이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객의 소리를 접수한 이후 25년 11월 19일 4,536개의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 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유출 규모가 최초 신고된 4,500여 개가 아닌 3천만 개 이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악용한 이용자 인증 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공격 범위와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격자 PC 저장 장치 HDD 2대, SSD 2대와 현재 재직 중인 쿠팡의 개발자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쿠팡 전사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쿠팡 침해 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는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의 일부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25년 11월 26일, 11월 25일 두 차례 쿠팡 측에 보냈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정보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자 쿠팡의 웹 접속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를 공격자가 유출한 후 이메일에 기재하여 쿠팡 측에 보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상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쿠팡 웹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산출 방법 및 산출 결과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주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00
67만 3,817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1억 4,805만 6,502회 조회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외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의 수정 페이지를 5만 474회 조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를 10만 2,682회 조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 원인 분석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을 정보 유출 경로 분석과 공격자 행위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유출 경로 분석입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쿠팡 서버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이용자 계정에 비정상 접속하여 정보를 무단 유출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경우 이용자는 로그인 절차를 거쳐 전자 출입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쿠팡 관문 서버는 발급받은 전자 출입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서비스 접속을 허용합니다. 반면 공격자는 재직 당시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에 서명키를 탈취한 후 이를 활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하여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자의 행위 분석입니다. 먼저 취약점 발견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 인증체계의 취약점과 키 관리 체계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쿠팡 관문 서버는 인증 절차를 통해 전자 출입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이용자에 한해 접속을 허용해야 하므로 전자 출입증이 위변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관련 확인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쿠팡이 관리하고 있는 서명키는 전자출입증을 발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인 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업무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에 해당 서명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갱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관련 체계 및 절차가 미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테스트입니다. 공격자는 퇴사 후 재직 당시 탈취한 서명키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출입증에 대한 위변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인증 체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단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개발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서명키를 키 관리 시스템에서만 저장해야 함에도 개발자 노트북에서도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공격자 PC 저장 장치 HDD 2대, SSD 2대 포렌식 결과 쿠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고유 식별 번호와 위 변조한 전자 출입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5년 4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본격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이전에 25년 1월경 공격 흔적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단계입니다. 공격자는 사전 테스트를 통해 이용자 계정 접근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자동화된 웹 크롤링 공격 도구를 이용하여 대규모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는 총 2,313개 IP를 이용하였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 PC 저장 장치 HDD 2대, SSD 2대 포렌식 결과 공격자가 정보 수집 및 외부 서버 전송이 가능한 공격 스크립트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변조 전자출입증을 이용해 타인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한 후 유출한 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를 통해 쿠팡의 이용자 인증체계, 키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자 인증체계 문제점입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위변조한 전자출입증을 사용하여 쿠팡 서비스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하였고 정상적인 발급 절차를 거친 전자출입증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가 부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은 모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 인증체계의 취약점 발굴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발견된 문제점에 하나야 해결책을 모색하고 쿠팡 관문 서버의 이용자 인증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점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출입증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키 관리 체계 문제점입니다. 쿠팡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서명키를 키 관리 시스템에서만 보관하고 개발자 PC에 저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가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하고 있어 키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은 서명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급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단은 키 이력 관리 체계가 부재하여 목적의 사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내부자로 인하여 서명키와 같은 주요 정보가 탈취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관리 체계 인정 RSMSP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정책 수립이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은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실제 운영 중인 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에서 키의 수명만 3년으로 정의하였고 사용자의 정보 변경에 따른 교체 등 세부적인 운영 절차 수립이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키 관리, 통제체계 관리 강화 및 운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미흡입니다. 쿠팡은 이번 침해 사고가 동일한 서버 사용자 식별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위 변조된 전자출입증을 활용한 비정상 접속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공격 행위를 통한 정보 유출을 탐지, 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접속 기록을 일관된 기준 없이 저장 관리하여 피해 이용자 식별과 정보 유출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쿠팡은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피해 이용자 식별 등 목적에 맞는 로그 저장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보안 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미준수 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번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 또는 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보호 책임자 CISO에게 보고한 시점인 2025년 11월 17일 16시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25년 11월 19일 21시 35분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25년 11월 19일 자료 보존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자료 보존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사 접속 기록의 자동 로그 저장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의 분량의 웹 접속 기록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도 25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간의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보존 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의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쿠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행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하는 방식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와 피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피조사 기관은 자기의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자료를 내놓게 되고 조사기관은 그러한 자료도 참고를 하지만 저희가 모든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금증의 금증과 다른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3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쿠팡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뭐 관련 자료들을 갖다 보지만 그건 저희 참고 요소일 뿐입니다. 저희는 쿠팡의 서버를 갖다 다 뒤져서 지금 거기에서 외부 공격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얼마만큼 유출이 됐는지를 갖다가 조회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6.5만 건에 대해서는 지금 3,367만 건 이외인 거로 쿠팡이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거는 개보위에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개보위의 시간을 갖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3,370만 건에서 3,367만 건은 처음에 그냥 초창기에 어렴풋이 본 숫자가 3,370만 정도였고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다 뒤져보고서 3,367만 건으로 그런 초창기에 그냥 발표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드릴 거는 3,367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5만이 됐든 다 묶여서 아마 개보위에서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SKT부터 KT 제가 지금 뭐 세 번째 얘기에 서지만 한 번 더 조사는 엄격하게 자기 일정을 갈 뿐입니다. 자기 일정을 갈 뿐이고 현장에 있는 조사 단원들이 포렌식 내지든지 숫자가 끝나면 그걸 갖다가 저희한테 보고 올라오면 확인을 하고 발표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가 뭐 조사단장이 임의적으로 뭐 오늘까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외부의 변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4억 건을 갖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된 정보는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그 다음에 3,367억 건이 7만 건 내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그 부분들을 지금 개보위나 경찰청도 저희랑 숫자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보위 발표를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부분에 대해서 1.48억 건에 대해서 조회 및 유출로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웹로그
예, 질문하신 혹시 접속 위치라는 게 공격자의 접속 위치를 말씀하시는? 네, 뭐 국가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게 이제 2,300여 개 저희가 IP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그게 수사와 관련된 건이라서 정확하게 뭐 어떤 뭐 국가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4억 회 관련해서는 저희 보도 자료에도 보시면 배송지 그 주소 페이지 샘플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본인이 등록한 이제 주소들이 쭉 등록돼 있는데 저도 이제 저 말고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 다 등록돼 있다 보니 저희는 그 페이지를 1.4억 회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다 이제 추려내고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 페이지에 정확한 접속한 유출 규모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제 세세 건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그 서명키 관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전 재직자 부분은 그 실제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키가 포함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때 참여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숫자를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그 팀에 있는 멤버들이 업무를 하는 행태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재직할 당시를 저희가 조사할 수 없다 보니까 이미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저희가 조사 기간 동안 했을 때 직접 그분 재직자의 노트북을 이제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제 포렌식을 했더니 키를 저장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과거에도 이제 그 퇴사한 공격자가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키를 저장할 수도 있었고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아까 저희가 지적했던 키 관리가 제대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몇 명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적 사항도 있지만 이력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의 해킹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적한 부분이 모의 해킹 이제 굉장히 많은 모의 해킹을 해왔습니다. 해온 그 중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토큰과 관련돼서도 여러 모의 해킹을 시도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케이스를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 공격자가 할 수 있는 경로상에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딱 그 뭐 해킹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보도자료도 있듯이 관문에서 토큰을 검증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번에 사고와 연결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367만 건 유출이라고 저희가 명시한 부분은 내 정보 수정하기 페이지에 성명과 이메일 쌍으로 그 보도자료에 있지만 내 정보 수정하기 페이지에 딱 접속하게 되면 조회하게 되면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그 쌍으로 된 것을 3,367만 건을 가져갔고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 웹 접속 기록상 정확하게 식별을 해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저희가 카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배송지 주소는 지금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주소들이 등록되어 있는 개수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처럼 이제 1.4억 회 조회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최대 한 20개까지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다 산정해서 만약에 개보위가 그 숫자를 끝내서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실제 조회도 유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조회한 순간 정보가 다 바깥으로 통제권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4억 건을 조회해서 유출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정확한 개개 건들은 이제 향후에 이제 개보위가 발표할 숫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표기를 못했다는 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간합동 조사단장입니다.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관이고 이름은 임정규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한 페이지에 이름이 하나, 그다음에 이메일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갔으면 여기는 한 개라고 어떻게 보면 각각을 카운팅하면 두 개고요. 하나라는 게 명시적으로 바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배송지 목록에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개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는 주소를 하나만 넣은 사람도 있고요. 주소를 20개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안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그러니까 마스킹된 그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부터 20개까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지에 조회한 요 한 페이지를 하나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를 1억 4,800만 번을 조회를 했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조회해서 유출했다. 이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 첫 번째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는 내 주소,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친구의 주소로 이렇게 또 등록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인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페이지에 조회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 부분이 ISMS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무분리가 미흡하고 암호키 관리 부분에 인증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보도자료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저희가 인증 기준에 미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통상적인 절차는 인증 기준 미달에 대해서 일단은 보완 조치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완 조치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시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사실은 취소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ISMS는 사실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정보보호를 사전적으로 잘 대비하라는 그 체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취약점 미달 기준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000개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자료도 제출받고 확인도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치가 맞다 틀리다 뭐 말하는 거는 저희는 불필요해 보이고요. 조사단은 저희가 꼼꼼하게 관련된 서버들을 다 뒤져보고서 피해 규모에 대한 부분,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산정할 뿐입니다. 두 번째 2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다크웹이라든지 다른 데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IP 조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수사와 연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정보 공유를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금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